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다시 보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이게 심리학하고 관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식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뭐라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지금 울주 군에 인재교육과 교육협력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오늘 강연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사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사기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 뭐 쓸까 고민하다가 요즘 항상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춘추호패도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는데 인문과학 쪽에는 학문적으로 끌어내는 게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수치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연계시키는 거. 그게 보면 요즘 4차 산업시대의 능력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조금 연결은 되겠더라고요. 저 자신은 좀 항상 저한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남한테는 뭐 되게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상 리더십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 지도자나 아니면 정부의 관료들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는 이해는 못하는데 뭐 어떤 것이 있나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본인 말고 외부에는 다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라고 보거든요. 역사 중에 진시황의 리더십만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진시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제가 출발하는 점이고 제가 설문조사도 좀 했는데 사람들 표정 보면은 진시황이 무슨 리더십이고 진시황은 부정행위지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확실히 배울 거는 좀 있습니다. 이사님들 아시겠지만은 리더십은 대단한 거요. 이제 좀 말년에 보니까 사람이 속담으로 고수 없을 때 초반급발, 개급발이나 말듯이 말년에 조금 타락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자리가 잡히고 이제 자기 통제의 범위에 모든 걸 넣으려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였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를 제가 나중에 되려고 하는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나 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탑니가면은 사람 완전히 맛이 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조금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제목 크게는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이론이란가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리더십하고 뭐 비슷한데 서양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하느냐 이런 걸 제목이라도 아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에서 과연 남들이 많이 비방하는 진시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이론적으로 발현되었는지를 제가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직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중에 저는 사마천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시황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 남들이 비방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문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개념이 다양합니다. 학자가 한 명이 논문 내면은 그게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1900년 초부터 맨 첫 번째는 통제하는 것.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통제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내 통제에 맛 좀 말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쭉 위세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좀 나아졌어.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목표를 갖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좀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항상 4가지 개념을 빌려서 쓰거든요. 하나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 조직. 그리고 내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컨센서스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목표,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가 서로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보는 거, 요런 4개 개념이 적용돼가지고 조직에 있어서 공통의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 일반 직원들보다는 중간 관리자나 상층 관리자, 최고 지도자 간의 어떤 관계가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한마디 영향도 많이 미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리더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적었는 건데요. 한 논문에 보니까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평소에도 좀 생각했는데 이 알고 있는 거하고 표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동양은 주로 이제 이 백성이란 말 들으면은 지금 국민이란 말보다는 저는 좀 더 호감이 가거든요. 그 집에서도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집에서. 그래서 이제 군주나 이제 관리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 것이냐, 이제 그 문화가 유물선 해가지고 뭐 인의, 뭐 도덕, 뭐 의, 무의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 거고, 서양은 거의 모든 사회학 계통이 경영학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리더십도 회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많이 벌 것이냐, 그래서 경영학을 출발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위주로 성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학문이 발달했는데, 세부적으로 외부에 발현되는 현상을 보면은 거의 다르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보는 시각만 다른 거지, 일어나는 현상은 다 한 집단이 나아가는 것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더십 이론이 크게는 뭐 있는데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특성 이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리더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선천적으로 카리스마나 잘생겼거나 남을 끄는 힘이 있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자기 자질이 있거나, 처음에는 지금 보면 우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저기로는 인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잘했다는 거 알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을 끌었다 아닙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끄는 거. 그러니까 아마 사이비 종교도 아마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끄는 거. 그러니까 특성, 개인이 선천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겠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영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저것은 선천과 반대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찰력을 키워서, 그래가 나온 게 두 번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나온 이론인데, 이제 리더의 행동에 포인트 두는 거. 행동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공적인 관계, 비공식적인 관계 있는데, 공적인 거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거. 비공식적인 거는 술을 먹는다든지, 경조사에 간다든지, 집에 결혼식 있을 때 축하해주고, 조사가 있을 때 위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들 행동에 포인트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이론이라는 건데, 그 이후로는 다 상황이론이라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상황이론이라는 거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하나씩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제목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겁니다. 경로 목표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 중에 목표를 향해 가는 거. 근데 하나 추가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들어가는 거, 방해되는 거, 폐습이라든지 뭐 자기 조직이 안 맞는 거. 저는 좀 놀랐더라고요. 그냥 목표하면은 그냥 목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한데, 성원 이론이라는 게 이제 조직에서 모두, 제가 사장이면은 다 구하지만은 1대1로 내하고 성원하고 내하고 성원하고 그 관계를 연구하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성원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변혁적 이론이라는 거는 변화시키는 거,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 그 상황을 인식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계속된 여러 이론입니다. 진성 이론은 이제 진실성 관련되는 건데,
여기 사회적으로 미국에서 엔론 사태 이래가지고 기업체나 금융기업이 분식회계 같은 해가지고 비리가 자꾸 생기니까 과연 목적만 향해 나아갈 것이냐, 그 가치가 뭔지 연구하게 돼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섬김도 이제 고객만 섬기지 말고 직원도 섬기는 객체로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론은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적응을 잘하자, 그 다음에 윤리가 무엇이냐, 뭐 그런 게 있고, 남성 여성에 따른 문화에 따른 게 있고, 심리 역학적 접근이라는 거는 요거는 경제학하고 심리학에 많이 쓰는데 행태 심리학, 뭐 행동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비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거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직원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도 심리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게 문화를 만들자, 그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 적어드린 건데, 이건 대충 아실 겁니다. 뭐 적당한 나이에 태어나서 적당한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54세에 사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시죠? 뭐 하늘로 날아가시는지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기, 요것도 이제 이 사람들 다 아실 건데, 사기가 대단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사만천도 사기도 모르는 게 이래서 하면서 남을 조금 비하듯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사실 젊은 사람들 노래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변화돼가지고 사만천 모른다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역사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기전체 효시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기가 대단한 거를 보여주려면은 그 논리를 펴야 되는데, 저는 다섯 번째 역사적 문학서, 문학적 역사서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BC 6세기에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었답니다. 이 역사학자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왜 대단하냐면은 사마천같이 현장을 다 가가지고 살펴보고 이야기 듣고 생각하고 적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C 1세기에 로마의 정치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역사학의 아버지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역사로 제대로 보는 걸 만들었다, 얼마나 대단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뒤집어 보면은 문학이나 시가에서 벗어나는 역사학자를 역사학의 아버지로 보면은 역사서이면서 문학자이고 문학서이면서 역사서인 거는 최소한 역사의 할아버지쯤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학 이야기하면은 헤로도토스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자기가 여행하고 제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비중을 두는 거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도 참 대단한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물연구는 다 아시다시피 조나라에 태어났다가 자초가 이제 비양을 갔죠. 이제 별 볼 일 없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애 낳고 이랬는데, 참 제가 빨간 줄을 한 적은 좀 신기한 게 13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 나이거든요. 6학년 나이인데 20 몇 년 만에 통일을 이뤘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의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물 평가는 또 한종수 작가님이 하시겠지만은, 제가 요 책 제가 하나 논문 쓰다가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5수를 쓰기 위해서 2, 3만 원 주고 책을 써야 되거든요. 요 책도 제가 한 10줄 적으려고 샀는데, 이 책 지금 없습니다. 이거 중고책입니다. 중고책. 요 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클 H. 하트라는 사람이 1993년에 썼는 건데, 세계에 100명을 뽑았는데 자기는 순위를 매겼어요.
매기는데 자기가 서문에 뭐라 하면은 인명사전 만들려면은 최소한 2만 명 넣는데 제가 좀 제 생각을 넣어서 말하면은 100명 뽑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오로지 그 사람이 영웅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다른 사회나 세계에 미친 영향력에 오로지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앞에 메디 딱 적어놨 뒤에 뒤에 적어놨습니다. 요 사람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 사람이 7명 들어가는데 공장, 그 다음에 채윤 들어가는 게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이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 지금 같은 건 스마트폰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 전달력 때문에 채윤을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18위가 진시황, 그 다음에 22가 보택동, 그 다음에 뒤에 수리는 모르는데 맹자, 그 다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노장, 네, 맞습니다. 노장이 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웃긴데 제가 보다가 보니까 수문제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적어 놓은 거 보니까 지장 못지않게 두 번째 위진남북조 시대를 하나로 모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영향력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나름대로 한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뒤져보니까 사망은 안 적혀져 있다고 네이버 보니까요. 1932년생이에요. 32년생.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또 인문사학에 관심이 많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코넬 대학도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 이런 책을 쓰고, 건혁한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이분 보니까 주로 중세 철학 관련되는 거, 뭐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세 철학에 대해 썼더라고. 보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좀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100% 맞니 안 맞니 개념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론이고, 이제 제가 진시황에서 이제 좀 그 하면은 뽑아내는 거,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 매칭 시키는 거죠.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듯이. 그래서 제가 3개를 뽑아냈습니다. 더 뽑을 수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6개월 만에 또 논문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영양이라는 거, 영양이라는 거 제가 옛날부터 느꼈는데, 아까 외지에 태어났다 아닙니까? 조나라 한단에. 그런데 3살 때 또 아버지는 가고, 뭐 9살인가 또, 9살 때 가고, 3살 때 가고 9살 때 자기가 따라갔는가 하여튼 그 불안한 생활을 살았는데, 책을 보고 영양을 키웠다는 게 아마 제 생각이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영양을 보더라고요. 리더가 후천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 그게 언제 표시나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하냐는 거. 그리고 조직원을 이해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데 마지막에 지식을 활용해서 배워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 그런 영향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기는 따로 적는데 연결해서 보면은 앞에 그 영향을 후천적으로 끼었다는 거는 사실 그 맨 밑에 나오는데 독서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교수님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 다른 데도 봤는 것 같은데, 한비자 책 보면, 저도 최근에 다른 안 봤는데, 좀 편제가 자기 나름대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개념은 모르겠는데, 5분과 5두를 읽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른 거 맞는데. 그리고, 법가사적인 기초를 한비자를 보기도 하고, 진시황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에 닥칠 때는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마치 수능 시험 칠 때, 평소에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난이 있는데, 동생 성교의 난 같은 경우는 이복 동생으로 알려지고, 사실 반란을 왜 일으켰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잘 알 수가 없답니다. 성교라는 말이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온답니다. 사계도. 그런데 어떤 식으로 관여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 노예의 나는 제가 EBS 6부작이 있거든요. 그 EBS는 조금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고, 거기서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득하니까 앞에 득 막혔어요. 벌써 군인이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아마 준비했는 것 같고, 그 어머니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그 노예가 자라는 걸 이의제기라 하듯이 그 여부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가 들어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여부리를 또 이제 파면했죠. 근데 이거는 여부리 파면한 게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정치가 굳어져 가지고 그걸 이겨내기 힘든 게 참 노론이라는 노론, 조선 후기 노론 같은 경우에 노론의 영수 대표를 왕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답니까? 왜냐하면은 유생들하고 들끓기 때문에. 아마 여부리가 세력을 뻗쳤을 때도 아마 지시장이 그런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건드리면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같이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 방에 날리고 편지 하나로 2년 후에 이제 사사롭게 만드는 그런 것도 평소에 이제 자기를 개발하고 통찰을 키워왔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 판단 영향은 이게 시스템 관련되는데, 그게 이제 한비자사상 관련되듯이 그랬고, 그 중에 한비자사상 중에 이제 지시왕은 법치주의를 제일 중시했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법에 집착하면은 또 융통성이 없어지고, 근데 법이 없으면 또 규율이 흐트러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법치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 다 법치주의에 관련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유연해지는 건 게 아닌데, 처음부터 유연하면은 틀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찾아냈는데, 특히 도량형 그 시스템 하나가 뭐냐면은 1625년에 스웨덴하고 이쪽에는 좀 해양 강국이었다 아닙니까? 그 스웨덴에 1962년에 그때 구스타프 2세라고 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뽐내려고 했는데, 네덜란드의 조선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덜란드 조선 기술사를 데리고 자기 스웨덴 기사를 데리고 배를 만들었는데, 시연하는데 배가 빠져가 못 건졌거든요. 그래가 바사호에 맞습니다. 바사호에, 예, 발트에 바사호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끈져가지고 이게 무거가 빠진 거라 생각했는데 짐을 많이 실었어. 근데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치수를 재는 게 조금 달랐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가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 보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의 시스템,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너무 구축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게 좀 그렇답니까? 이제 부양가족을 풀어주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냉정하게 하려면 사실 AI대로 하는 게 낫죠. 만약에 100만 원 넘으면은 수급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뉴스에 또 사고가 나오면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잘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목표로는 한마디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하면은 떡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겁니다. 조직이 돼서, 그러니까 성과 상회급이 제일 많겠죠. 성과 상회급, 목표를 도달하면은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그 경로를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거 없애는 거. 이게 하나의 목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시황의 경우는 목표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전국시를 통일한다는 거. 통일하는 거. 근데 요거 통일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자꾸 부수물이 생겨나는데, 그게 아마 무기 아닌가 싶거든요. 무기. 요것도 EBS 보니까 무기가 다른 나라하고 좀 질이 달랐답니다. 질이.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딱 걸게 돼 있거든요. 걸게. 그래서 딱 걸리면은 옆에서 같이 다 공개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자기가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목표를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하는 것은 제가 인사제도를 뽑았습니다. 인사.
그 저수지 그 간첩 나타나가지고 정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외부인 진나라 토박이 말고는 다 쫓아내자 했죠. 왜 축객령을 내렸답니까? 쫓아내는 거. 근데 이사가 한마디로 간축객서라고 올렸다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태산, 불량, 토양, 하예, 불택, 세류.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놓고가 있는데 그 몇 번 외웠는데 까먹더라고요. 한마디로 큰 산은 한 줌의 흙도 가리지 않고 큰 바다는 조그만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재정책이 그 전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이어가지고 인재의 브레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폐쇄적인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여기 인사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것, 그거로 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변화지향적, 변혁적 리더십이라는데, 이걸 한마디로 변하는 건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구성원들이 변하게 하는 거. 앞에 목표로는 사탕 하나 더 줄게 변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영감적으로 내와 조직원이 함께라는 것, 조금 한 단계 좀 높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완전히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고급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상적으로 영향을 미쳐가 구성원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영감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목표를 무조건 무식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생각하듯이, 조직을 생각하듯이 앞으로 갈 길이 뭔지 생각하게 하면서 영감적으로 부여하든지, 지적으로 자극하는 거, 그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조직을 나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개별적 배려. 조직의 목표겠지만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 변화를 감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변화, 이런 변화도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넓게, 이런 게 좀 학문적인 좀 표현이나 장치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 리더가 조금 하나의 롤 모델이 돼서, 멘토가 되어서 상대방을 영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시장에서 변화 리더십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변화시킨다는 건 조금 반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회초리해야 되는데 회초리 안 때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사실 변혁적 리더십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상대편에 같이 공감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저수지 사건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체외하고 외부인을 버리겠죠. 그런데 저수지 준공할 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전국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형벌에도 한 사람에 벌 주면은 주위의 사람이 이제 일반 예방 효과를 하는데, 그 행동을 범하지 않게 하듯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리더가 저런 식으로 구성원을 대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개별적 배려는 요거는 전쟁 관련해가지고 왕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아실 겁니다. 60만 대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이신이라는 잠수한테 제가 할게요, 저는 20만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패해가지고 다시 부탁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나 왕전이나 60만 좀 해결해 주는 거 맞지? 이라고, 예, 반드시 됩니다, 이런 게 서로 고수가 되면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나라 정벌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진시황을 대놓고 욕한 사람이 또 위료라는 사람이 있죠.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눈이 찢어지고 코가 뭐 빼쪽하고 목소리는 뭐 성냥이 같고 가슴은 새가슴 같고 이 사람이 나라를 통일하면은 천하가 다 노예가 된다고. 이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죽여 마땅치 않은데 진시황은 벼슬을 내립니다. 이게 국위라는 벼슬을 내는데 아마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속은 좀 목표를 향해 나가는 마음이 있었겠죠, 진시황께서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남하고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충성해서 변화가 돼서 일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를 변형하는 거는 요거는 제가 넣는 겁니다. 그 변형인데 사회 시스템 변형은 없는데 앞에 역량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사회 시스템을 변화해서 또 사회 시스템을 변화한다는 거는 부조리나 잘못된 걸 없애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걸 찾아내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게 모두 변혁적인 리더십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설명드리는 거는 좀 부실하지만은 요약하면은 조직 사회에서 리더십은 필요하다. 조직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는 improve,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있는데 나아가는 거를 되게 좀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고 하나의 결과물이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리더십도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과정이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사회에서 필요하다. 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단체든 간에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다가 진시황에서도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여러 리더십이 다 필요하지만은 자기를 개발하고 목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원들이 나와 함께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게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정부 상태도 그렇고 지금 국가적으로 저희는 옛날에 적나라 같이 자산이 있는 적나라 같이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미국, 중국 사실 하나도 미워할 수도 없는 국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좀 국민들과 잘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더 발전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